안녕하세요. 문호성의 수학개론. 성공하려면 설득의 힘을 가져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오늘은 장마 속의 아침에 아주 활짝 상큼한 아침입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시리즈, 로버트 치알딘의 설득의 과학을 같이 이렇게 쭉 하는데 오늘은 완결편입니다. 예, 일단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라고 하시는 그 분들도 있고요. 너무 재밌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야겠다. 맞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설득의 대가가 되는 것, 특히 수사학에 옛날에 했던 거는 어떤 군주학입니다. 제왕학입니다. 조직관리론의 최고의 어떤 조직의 최고 리더가 어, 리더십을 갖추는데 가장 필수적인 어떤 요소로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또 큰 리더가 되시려면 이 수사학은 반드시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서 완결편 일단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쨌든 이 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과학 뭐 다양한 천재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3단 논법의 어떤 그 정말 체계적인 이 부분들을 체계한 사람이고요. 결국 알아보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뭐죠? 논리입니다.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파토스. 감성 스토리고요. 또 에토스.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 보면 로고스는 논리고 파토스는 감성 스토리고, 그러니까 이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청자 입장에서의 어떤 감성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토스는 화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화자의 권위와 신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논리는 10%. 근데 이 10%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픈. 납득되거든요. 그럼 듣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파토스, 감성은 또 한 30% 정도 되고요. 결국은 크로징, 우리가 하는 어떤 결심을 하거나 완전히 납득 단계로 가려면 결국 에토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것을 입에 새로운 언어 용어를 자꾸 하려면 반복해서 내뱉으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현대 로버트 치알디니가 한 50년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 설득과 심리학을 갖다가 복합해서 이 수사학을 근거로 한, 좀 더 세분하게 해보자. 상호성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희귀성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 법칙, 그 다음에 일관성의 법칙, 호감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간단하게 알아보면 상호성의 법칙은 뭐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먼저 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상대방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갚으려고 하는 거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자. 그죠?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주면 되돌아온다. 그 다음에 희귀성의 법칙. 그죠? 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크다라는 얘기죠. 콩코드의 기억. 그죠? 그 다음에 권위의 법칙. 결국은 의사 가운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권위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말의 힘은요. 설득의 힘은. 그리고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논리에 맞아야 되고요. 또 한 번 또 브랜드에 꽂히면 이게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에 어떻게 접근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객으로 남을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호감의 법칙입니다. 아무래도 예, 이뻐 보이는 거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호감을 갖다가 사는, 결국 우리도 성공하려면 매력 자본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남한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호감의 법칙을 쌓아가야 됩니다. 매력 자본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야, 천만 관객이 본 영화야.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누가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뉴스에서 발표됐어. 이런 어떤 사회적 증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설득의 과학적 이해가 되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에서는 이 설득의 달인들이 들려주는 우리 판매 노하우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노하우. 자, 첫 번째,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요 80도 정도에서 포기한답니다. 요게 차이랍니다. 그래서 설득의 달인도 첫 번에 한 번에 설득한다고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좀 더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 고객의 입장, 그리고 내가 설득해야 되는 어떤 대상자, 요 사람들의 작은 행동, 습관, 이런 어떤 사고방식도 캐치해서 그것을 설득에 활용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아까 상호성의 법칙. 그래서 작은 것부터. 사실 이제 보험 하시는 제가 옛날에 삼성에 다닐 때 보험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꾸 제 책상에다가 사탕을 놓고 가더라고요. 이거 뭐 사탕을 왜 놓고 가냐. 그런데 이 한 달째 받아 먹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게 되더라고요. 결국 계약했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할인 매장 가보면 시식판 있죠? 예? 시식판에서 먼저 조금 집어 먹습니다. 그러면 만두 몇 개 집어 먹고 그죠? 꼭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상술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설득은 뺏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납득시켜서 좋은 쪽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 제품에 대한 먼저 써본 확신을 가져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써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기입니다. 사기. 나부터 설득시키지 못해서 파는 것은 속임수라고 아주 달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먼저 팔자. 남한테 팔지 말고요. 나부터 먼저 팔자. 나한테. 그리고 나의 말을 줄이고 고객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죠. 내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것을 꼭 니즈 파악이죠. 상대방의 니즈 파악. 그걸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지, 이거 파토스죠. 그 사람에 대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부부싸움 했어요. 거기다 대놓고 그 사람 해놓고 막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그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스텝 물러났다가 다음번에 기다리라는 거죠. 반드시 기회가 또 온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깝깝하고 헛소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열이 받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완전히 쫑을 내버리거든요. 야, 너 그따로 살지 말라. 뭐, 너 그렇게 무식하냐? 못 알아듣겠냐? 바보 멍충이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잃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은 이득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설득은 못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하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와 나의 공통된 이익을 찾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윈의 사고죠. 내가 이것을 설득하는 이유가 너하고 내가 같은 이익이야 라고 하는 어떤 전자에서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달인들이 얘기하는 노하우 8가지 물론 더 많겠지만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요것들이 어떻게 해요? 설득의 과학 6가지 법칙과 수사학을 근거로 한 다 부분들을 자기가 어떤 반복적으로 실행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서 체득한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조언도 했어요. 조언. 그럼 어떤 조언들 하냐. 바람만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를 들고 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바람이 불 때 연 날려야 되는데 내가 연을 꼭 뛰어야 되겠다. 바람 안 불 때는 어떻게 해요? 들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바람 불 때까지.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 항상 잘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바람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으니까 그때도 쉬지 말고 뛰라고 하는 조언을 잘 듣기 바라시고요. 설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또 이 전쟁터, 판매 전쟁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물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논리 정연한 사람은 아까 로고스 이쪽 부분을 좀 잘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내 어떤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를 잘 활용하시고요. 에토스를.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감성적인 거 타치한다면 파토스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내가 한두 가지 굉장히 잘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기 장기로 무기로 삼아서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얘기죠.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수는. 그 다음에 이제 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아유 내가 괜히 될까? 이렇게 먼저 아니 제가 할까? 아니 쟤는 안 할 텐데 이렇게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결코 성공 확률이 떨어진답니다. 머릿속에서 세뇌를 하고 가야 돼요. 쟤는 꼭 할 거야. 제가 요새 그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주차장에 항상 그렇습니다. 오개 주차장 요새 비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실내 안에 실내 주차장에 자리가 하나 정도는 비어 있을 거야. 비어 있을 거야. 이러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진짜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아유 늘 찼었는데 그래 그 빈자리 있겠어? 이러면 빈자리 없습니다. 있다가도 꼭 앞사람이 3초 전에 고개 탁 그냥 메꿔버려요.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고요. 작은 예스를 먼저 끌어내라는 거예요. 큰 것들을 그냥 큰 제안을 하지 말고요. 작은 설득. 그 스티커 정책 있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스티커 붙인 다음에 예스 받은 다음에 이제 팻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다음 책에서 챕터에서 할 거 초전 설득에 연관되는 겁니다. 설득 전에 설득하라는 거죠. 작은 설득을.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이 될까 하는 어떤 의심을 하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될까? 아닙니다. 설득되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만나고 설득을 이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절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임시 후퇴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이 아니래도 내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설득에 대한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죠? 또 이것이 끝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초전 설득 또 심리학 그 다음에 개성 플러스 이런 어떤 인간관계론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 대화의 기술들 책들을 한 권 한 권 또 이렇게 해서 설득에 관련된 수사학에 관련된 것을 시리즈로 할 테니까요. 시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뼈대는 이거더라. 이거를 먼저 뼈대를 잘 익히셔서 다음 것들을 갖다가 같이 붙이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유용한 그 설득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이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뭐 동양이 어디십니까?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아예 동문입니다.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좀 정서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미 그냥 그 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창이라고 하면 그죠? 또 같은 동양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요 첫 번째 요것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유용한 설득의 방법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 어떻게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작은 칭찬을 하게 되면 무장해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칭찬해주는 거 높여주면 오늘따라 이렇게 우아하세요. 머리에 어떤 결이 좋네요. 오늘 미소가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여러 얘기를 하지 말고요. 잘 들었다가 상대방이 꼭 필요한 신속한 솔루션을 주라는 거예요. 확실한 어떤 대안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싸라게 빨리빨리 있지 않습니까? 막 질질질 빙빙 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 이거다. 그리고 이거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해서 신속한 솔루션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설득의 대가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이런 걸 배워도요. 끝없이 처음에 하는 거니까 거절당하고 어떻게 해요? 좌절의 순간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그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냉장고에다 붙여놓든 머리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찍든 좌절금지.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금지. 설득하다가 거절당해도 어떻게?
다음 기회가 있다. 좌절금지. 그리고 나의 성취, 나의 성공에는 반드시 어떻게? 고난 없이는 안 됩니다.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또 세일즈, 판매 이런 어떤 현장에서 설득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훌륭한 설득의 대가가 되시길 바라면서 수삭 1시즌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클릭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